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을 지으신 작가분은 후지모토 사키코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일본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주식회사 푸티라디오의 대표이사이자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파워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줄의 마법, 이 노트 비법을 세미나를 강연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세미나를 강연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부를 쌓고 인기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의 앞에도 나와 있듯이 쓰기만 해도 월급과 인맥, 평생 운이 극적으로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지? 돈에 쫓기던 삶이 펜과 노트만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이 이 저자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1억 4천만 원까지 인생 대반전. 네.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2년 만에 눈을 떠보니까 1억 4천까지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뭔가를 내가 원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트를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이제 월 수입이 높아졌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가 훅 이렇게 자기가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은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을까? 처음에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앞에서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기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노트를 작성하는지까지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이 책이 다른 책하고 되게 많이 다른 점들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에 비법이 나와 있긴 한데 다른 책들은 보게 되면 왓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를 제3자의 입장의 눈에서 봐봐. 그럼 너는 왜 화가 나 있을까? 너 지금 왜 이렇게 기쁜데? 너를 슬프게 하는 건 뭐야? 네가 우울하구나. TV 속에 있는 너는 지금 이 모습이야. 왜 이 모습으로 있니? 왜 인상 찌푸리고 있니? 한번 지켜봐. 저 모습이 예쁘니?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관찰자 입장,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 번 써서 매일같이 100일 동안 기도드리는 방법, 그 방법들은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뭐 100일의 기도 이러지는 않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쭉 풀어서 쓰라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책에만의 특징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결정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결정을 해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16페이지부터 그냥 쭉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보물 같은 내 아이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둘러싸여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삶을 실현한 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관찰. 지금의 나를 그대로 관찰했대요. 지금의 내가 문제가 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바라봤대요. 관찰했대요, 나를. 나를 관찰하고 나를 직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대요. 어떤 것들을 내가 화가 났으면 어떤 팩트나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이 이렇게 해서 너무 싫어. 나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싫어. 내가 뭔가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싫어. 아니면은 남자친구는 계속 나한테 돈만 빌려가.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사실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가요?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짜증나세요? 그럼 적어보세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모두 정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이 들었다, 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서없이
누가 보지 않는다. 욕을 써도 되고요. 누가 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을 전부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적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감정 흐름으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낱낱이 적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여기서 세 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 줄을 적기 위해서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적어도 저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할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저자도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노트들을 막 써봤대요. 그랬는데 그 노트들이 나중에 어디는 찾지를 못한대요. 그거는 어떤 저자든 다 얘기하죠. 그냥 작은 노트 하나면 된다고. 그 노트에다가 이제 쭉 적고,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리뷰를 한다든가 강연이 있다든가 느낀 것들이 있으면 라벨지를 붙였더라고요. 옆에다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아, 이건 책에 대한 내용이었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낱낱이 적어라. 세 번째는 결정이에요. 이게 다르다고요. 다른 책에서는 결정을 내리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책에서도 결정을 내리십시오라는 내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네. 물론 돌려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행동해라라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정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해라.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나와 있던 예시는 그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자기는 결혼했고 아기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야. 돈을 빌려가니까 한두 번은 빌려가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는 자기 돈이냐 막 쓰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관찰하라고 그랬잖아요. 관찰이라는 거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 이 문제점에서 내가 감정이 상한 요 문제점에서 팩트는 뭐예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간다라는 거죠. 남자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다는 사실에 그럼 넌 어떻게 느끼는데? 너무 화가 나. 왜 매번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에게 자꾸 돈을 빌려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아, 내가 정말 만만한가 보다. 그럼 왜 이렇게 빌려주고 있지? 그런데 너 왜 계속 빌려줘?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빌려주지 않으면 나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빌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사실은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간다라는 그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 사실의 내면을, 나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남자친구에 잘 보이고 싶은 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되게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는 계속 했잖아.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래 되돌아보니 남자친구에게 조금 잘 보이는 사람이고 싶기도 했고, 아, 난 되게 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도 했고, 내가 아니라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도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까지 즉시하는 거, 이것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깊숙이 봤기 때문에 누가 볼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빼곡하게 자신의 감정을 적었잖아요. 그 다음 하는 게 마지막 단계, 결정인 거예요. 결정. 그래서 너 그러면은 이걸 돈을 빌려줄 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했는데 이게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거예요. 왜 짜증나는데? 라고 직시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데? 나한테 돈을 빌려서 술 마시러 나가는 걸 보면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계속 돈을 빌려줘? 돈이 없어서 곤란하니까. 빌려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나를 싫어할까봐. 걔가 나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는 설정, 남자친구의 기분을 맞춰줘야 된다는 설정과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되어서 가치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설정이 깔려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관찰했더니 남자친구가 기분을 맞춰주고 얘가 싫어하지 않게끔, 화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설정 첫 번째. 두 번째 설정은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설정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했더니 여태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나빠. 그런데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해. 더는 돈으로 남자친구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는 않아. 상대가 더 믿음직한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남자다웠으면 좋겠다. 만만한 여자이기 싫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만약에 제3자가 나를 나로 보지 말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이 있대. 그래서 결론을 관찰하고 났더니 팩트는 그거였던 거야. 남자친구의 기분이 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남자친구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되고 싶었다라는 거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쭉 적어보는 거죠. 화가 나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다시는 여자에게 막 돈을 빌리는 그런 남자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느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정한다라는 거예요. 정한다. 어떻게 정했냐면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게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많이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부분을 다시 돌아가면 이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관찰하세요.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느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하세요. 정하세요. 이게 전부랍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나는 이 과정을 설정을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정 변경인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설정들, 환경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했던 환경, 내가 화가 났던 환경, 내가 기뻤던 환경, 아니면 내가 돈을 벌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쓱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아니면 코미디 프로 같은데 보면은 그 뒤에 배경들 이런 거 막 갈아치우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상황도 이렇게 슥슥슥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냥 간판인 거예요. 간판이 이제 쓱쓱쓱쓱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라고 설정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 내가 설정되어 있는,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들을 전부 설정으로 보고 이러한 설정들을 변경한다라고 여기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지금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원하는 세계를 결정하기만 하면 돈의 신은 무조건 응원해 줍니다.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카코는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확 늘었어요. 세미나 정원을 채우려고 세미나를 강연을 하니까 정원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전긍긍하는 일이 싹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올린 블로그의 글을 읽거나 세미나와 강연을 참석하면서 직접 설정 변경을 해본 많은 분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부유한 세계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나 역시 이런 바람으로 매일매일 내가 꿈꾸는 세계를 업데이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지금 몇 배라고 할 수도 없죠. 1억 4천? 월에 1억 4천이에요. 그만큼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설정 변경을 위한 이제 사키코 같은 경우는 설정을 계속 변경을 하래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설정을 변경하고 환경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내가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 월 1억을 벌고 싶어 라고 할 때마다 그 설정을 변경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설정 변경을 하기 위한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월 1억을 벌고 싶어. 그러면 월 1억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나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지? 뭐 때문에 1억이 되어야 되지? 내가 못 벌었을 때 감정이 어떻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세팅을 계속 설정을 변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노트하고 펜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안에는 계속 지도를 그려봤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찬찬히 한번 너의 감정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쭉쭉쭉쭉 적어내려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설정을 다 적고 나서 결론이 났는 거를 한 줄, 두 줄, 세 줄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노트는 어떻게 적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서야 깨달았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늘 노트를 써왔다는 사실을. 노트를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설정을 변경했었구나. 노트는 내가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일기를 대신해 마음속의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낸 노트는 어느덧 20권이 훌쩍 넘는데요. 어느 날 문득 추억이 적고 싶어서 예전에 쓴 노트를 뒤적여 보았대요. 손발이 오글거릴 만큼 굉장히 창피했는데 누가 볼 게 아니니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들을 관찰을 하잖아요. 나는 여자니까 집안일을 다 해야 돼. 얘는 바쁘니까, 이 친구는 바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부탁하면 얘는 안 해야 하는데 싫어할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움이 나잖아. 이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이었어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면 내가 왜 이 고정관념? 내가 이런 설정들을 내가 이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후루룩 읽으면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 급밥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나의 상황에 접목해서 이렇게 적다 보면요.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산담론법 아니면 세주비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 풀릴 수는 있는데 저 결정 내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결정 내리기까지의 내 마음을 정리를 해서 쓸데없는 감정들을 제거를 해서 잔뿌리를 없애서 메인만을 남겨놓는, 그리고 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 책이 좀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의 강력한 힘과 노트의 마법을 전하고 싶어서 탄생된 것이다. 경험상 그저 무작정 쓰기만 하면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대요.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꼭 새겨야 돼요. 많은 책들에서 나는 뭐뭐가 돈을 벌고 싶고,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고, 나는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고, 많은 목표들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 100일의 기적, 세계 뭐 이런 책들, 뭐 운이 가져다주는 말버들, 뭐 이런 책들에서는요. 목표를 설정하고 100일 동안 그 내용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적고 고민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걸 적다 보게 되면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 그럼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계속 적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현실에서 이렇게 적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고 매일같이 내 머리 안에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달성이 될까? 이렇게를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은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무작정 적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적는다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실천법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첫 번째는 직시하고 느끼고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적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쁜 멋진 백을 가지고 싶다라고 소원을 빌고 그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다른 책에선 적으라 그랬으니까 나 너무 까고 싶어, 너무 빼기 갖고 싶어 막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뭐 저라면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엄마, 행복한 엄마를 만드는 컨설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을 거잖아요. 100일 동안 적는다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모든 사람 다 될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하라고 그래요. 그 액션이 가방이 갖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알바라도 하든지 그런 액션을 취하다 보면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거를 사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고 목표 달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방법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실은 킥보드가 뭐 고장이 나서 킥보드가 갖고 싶어 애들이 아직도 또 사기는 근데 되게 돈이 아까워 이렇게 막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니는 거니까 나 킥보드 하나 남는데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운이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냥 세 줄 적고 아니면은 100일 동안 적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지금 당장에 실행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번 사업에서는 월 1억이 넘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1억이 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블로그나 카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블 마케팅을 한다. 바이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지 그래야 운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일 동안 저어서 안 되는데 물론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도 좋고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좋고요. 남자친구한테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마리아 내가 여기에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떨지 잘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시던지 강연을 찾아보시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보들이 들어오고 나 거기 알아. 근데 거기 상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분양 하시는 곳에서 3년 10년간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그렇게 해서 다 했지만 그거 보증 각서가 효력이 없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뭐 듣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동을 옮기셔야 된다라는 내용도 꼭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333 법칙 알려드렸죠. 첫 번째, 직시한다. 두 번째, 느낀다. 세 번째, 정한다. 첫 번째, 직시한다. 두 번째, 느낀다. 세 번째, 정한다. 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느껴보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이 남자친구한테 그냥 여자로서 매력 있게 원하고 내가 빌려주고 나면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빌려주는 걸까? 짜증은 나지만 좀 있어 보이고 싶었나 보다. 남자친구가 싫어할까봐 그 감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세계를 마지막에 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정하셔야 되세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맥주 있잖아요. 아주 싸구려 맥주를 먹다가 고급 맥주를 먹었어요. 고급 맥주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환경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원래는 싸구려 맥주를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급 맥주를 먹고 싶다라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는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고급 맥주를 먹고 나도 어느 정도 신분도 상승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고급 맥주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냐면 나는 정말 부자가 돼서 이 수준의 맥주를 마실 거야 라고 계속 설정하고 나의 환경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비싸 나한테 가분하지 않아 이거 과소비 같아 에이 그냥 맛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냥 밑에 거 먹자 이렇게 해서 그 값싼 맥주를 마신대요. 그러면 다시 환경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그렇게 든 건데
자꾸 예전 게 더 편해진대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더 편해지고 예전 것들이 더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근데 그건 가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계로 갈 수 있게끔 환경을 결정하고 나아갔다면 다시 백해서 돌아오시면 안 되세요. 힘들어요. 다시 백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난 여기로 가기로 했잖아. 그럼 가보자.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백해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의 신에게 사랑받으려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낱낱이 적다 보면은 사실과 감정으로 나눠져요.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빴다. 그건 감정이에요. 사실과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하고 감정을 믹스해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감정을 반드시 구분해서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나도 노트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멋진 나날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 삶에 감사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다시 말해 설정 변경이란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상황 변경, 환경 세팅, 설정 변경. 내가 이렇게 했죠. 하면 백그라운드에 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 백그라운드의 설정 변경은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는 남을 위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승패 감정이 있는 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럼 남보다 행복한 건데, 어디가 더 멋진 사람인데, 너 기준에서는 명품 옷 입고 명품 차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게 더 성공한 사람이야?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멋진 사람도 있어. 그럼 그 한계가 어딘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남과의 승패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승패의 세계에 빠지지 마세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오늘 이겼다면 반드시 지는 날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늘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며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즐기세요. 오늘 하루를 즐기시라고요.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어떤 하루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하루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나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될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하루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순간 근데 난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겪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거기에 클레임이 들어올 때도 있고 문제가 돼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잠시 좀 놓아보세요. 적고 이런 문제 있었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사실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애쓰는 걸 알아요. 애쓰는구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하루로 스위치 변환하셔서 가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시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앞부분만 얘기 드렸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네, 제가 지금 이거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끊고 다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